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수급 차트, 일중 수급 차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으로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 이제 현물, 선물, 수급 차트, 연초 이후 수급 차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차트를 먼저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우선 이제 차트를 봤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한번 순서를 바꿔서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일드갭이라는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금리를 차감한 일드갭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밸류에이션 지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 통화량 지표를 통해서 통화량 대비 현재 주식이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S&P랑 코스피도 한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ISM이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으로 한번 지금 조금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 조금 새롭게 추가한 게,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제 버핏 지수라고 많이 쓰는데, 이제 원래 각국 지수의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그 나라 이제 국가의 GDP로 이제 나누는 걸 이제 원래 버핏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제 많이 써서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사용하면은 실제로 되게 엄청 높게 나옵니다. 뭐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워낙 이제 세계화가 많이 돼서 그냥 글로벌 GDP로 쓰는 게 조금 더 데이터가 좀 더 이제 맞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 선생님도 이제 그 버핏 지수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글로벌 GDP로 이제 코스피랑 S&P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 차트랑 이제 S&P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이제 니케이 일본 지수 니케이, 그리고 유로스톡스 이제 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항생, 중국 상해 종합, 대만 각권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52동 평균선 바로 이제 하회를 할 때 그냥 이제 매도를 해버렸고요. 뭐 그렇지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CJ 제일제당이랑 뭐 DLENC,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K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매도한 종목인 뭐 LG전자나 그리고 이제 뭐 GS, 효성화학은 또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종목 같이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데이터 뭐 지급준비금이나 뭐 재무부 일반 계정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서 뭐 그 부분도 조금 오늘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네.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한 마이너스 한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뭐 장초에 이제 미국 쪽이 좀 약했던 부분 반영하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오늘 선물이 아침 좀 약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이 좀 같이 연동되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다가 또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0.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차트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해서 많았었고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로, 기관이 한 1,9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뭐 거의 한 9,500억 정도 매수를 이어갔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한 2천억 매도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계속 유지를 했었고, 기관은 좀 장 초반에 좀 매도를 계속
누적하면서 한 2시까지 한 7,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1,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4,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외국인 한 74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누적 수급 한번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6월 말, 이제 6월 말이 아니죠.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0조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다 이제 순매도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냥 딱 뉴트럴한 포지션, 다 기관, 개인, 외국인 다 뭐 사실 포지션 자체가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냥 뉴트럴한 중립적인 포지션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딘가 이제 방향성을 찾으러 가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주 드라이버는 아마 이제 외국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뭐 개인이 한 61조 정도 지금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누적적으로 현물은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 누적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 중이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일단 선물은 오히려 6월 이후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지금 그냥 뉴트럴한 중립적인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차트 먼저 보기 전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보도록 하면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주식의 할인율을, 주식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것입니다. 주식의 이제 수익률에서 채권의 수익률을 차감한다 해서 이제 일드 갭, 두 수익률의 이제 차이다 해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인데, 뭐 2019년 이후로 지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약간 좀 증시도 빠지고 금리도 최근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장기 시계열로 2000년 이후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우리나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일드갭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미국 쪽 일드갭인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뭐 잘 올라갔다라도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고평가인 것은 눈에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은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금리에 이제 민감한 모형이고요.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뭐 지금 미국 금리가 조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조금 반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가 재차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뭐 사실 페드 모형 봤을 때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설명 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신용잔고 부분도 볼까 했는데, 그냥 신용잔고는 뭐 그냥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4조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꾸준히 일단 조금 감소는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한 24조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최고점이 24조 거의 한 8천억 정도 수준에서 조금 그래도 한 6천억 정도는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일단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일단 뭐 항상 고점을 치고 좀 빠질 때 보면은 증시가 이제 머지않아 고점을 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라고는 신용잔고로도 보여지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할 때 항상 증시가 좀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빠질 때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항상 좀 이제 좀 급락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를 이제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도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1990년도나 뭐 2008년도 뭐 이때 아니면 이제 유럽 좀 재정 위기 뭐 이때 수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수준 때보다도 일단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이다라고는 통화량 지표로도 조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일단 제가 이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조금 높게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한 64 정도 나오면서 좀 높은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증감률 같은 경우야 딱 밸류에이션을 딱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월 수출액이나 뭐 연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뭐 결국 그냥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그냥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수치를 이제 뭐 1980년부터 나와 있는 수치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연 수출액이 좀 낮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앞에 좀 데이터가 잘려서 그렇지 이것도 그냥 거의 이쪽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90년도나 2008년도나 보시면은 딱 35배 수준을 이제 넘어가면은 월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약간 항상 고점 지표이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넘어갔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뭐 연 수출액으로 봤을 땐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수출액 대비로도 지금 주가 지수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고평가가 해소가 되려면은 당연히 그냥 이 수출액 자체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 될 텐데, 뭐 지금 상황상 뭐 그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좀 석유화학 부분도 피크아웃이고 뭐 반도체 부분도 뭐 슈퍼사이클이라고는 하지만 뭐 갑자기 지금 이만큼 이제 또 반등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뭐 반등하기는 뭐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뭐 전망치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개선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될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추가한 게 이제 글로벌 GDP입니다. 이제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의 합산 GD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데이터는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2020년도에 비해서 7% 상승한다라고 이제 아주 그냥 좀 낙관적으로 본 상황입니다. 단위가 워낙 커서 그냥 조에다가 또 조를 나눈 달러 지표고요. 이제 코스피 시총을 이제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딱 조금 느낌이 이제 수출액이랑도 비슷하게 오는데, 뭐 2008년도 고점이나 2018년도 고점이나 딱 이 부분을 좀 넘어가면은 고평가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좀 약간 이제 고평가 수준에 많이 이제 진입은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닷컴 버블 수준 때까지 이제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좀 약간 고평가의 상황까지 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글로벌 GDP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미국 쪽에 확실히 더 투자 메리트는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중 무역했던 2018년도에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더 많았던 게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좀 약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만드는 게 이제 뭐 시총에서 뭐 GDP를 나누든 시총에서 M2로 나누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증감률을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실업률을 보거나 뭐 물가 지표를 보거나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럼 뭐 지금 이제 싼 거야 비싼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조금 답을 주기도 애매하고 되게 자의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냥 확실히 지금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싸구나 비싸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는 보이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이런 지표를 선호하고 좀 저희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데이터도 그렇고 뭐 차트를 볼 때도 그렇지만은 그냥 조금 내가 이제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라고 하죠.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희망회로 좀 약간 그런 걸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지표를 만들고 차트도 그런 기준을 조금 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지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은 있죠. 아까처럼 수출액이 뭐 엄청나게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앞에 지금 지수가 그냥 수출액이 더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뭐 이미 반영을 해서 랠리를 한 것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수출액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 뭐 갑자기 정상 수준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 GDP라는 게 뭐 갑자기 뭐 글로벌 GDP가 제가 뭐 그냥 전망한 7%가 아니라 뭐 10% 20%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뭐 한 수출액 정도야 조금 오프슈팅이 가능하겠지만 글로벌 GDP가 뭐 갑자기 뭐 매년 뭐 10%씩 쭉쭉쭉쭉 성장할 가능성 자체는 뭐 낮기 때문에 좀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의적인 측면은 줄여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다시 이제 한번 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주봉은 생략하고 이제 좀 장기 추세는 생략하고 단기 추세만 보도록 하면요. 코로나 이후로 전 여기까지가 엘리어트 파동상 1파로 보고요. 여기까지가 2파.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5파 단계다라고 이제 정말 이제 뭐 마지막 단계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여기가 이제 5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거의 끝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밸류에이션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기존에 뭐 추세선을 그어봤었을 때를 여기 추세선은 이미 뭐 하회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여기 추세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는 보였었고 이제 뭐 여기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탈은 하지 않아서 뭐 지금은 뭐 사실 추세선 상으로는 뭐 크게 뭐 좀 정보를 얻을 만한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구름대를 좀 넘었었다가 이제 좀 제가 지금 3일 한 방송을 쉬었었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데이터를 나온 걸 봤을 때는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일단 좀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양봉이 나온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준선 부근도 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왔고 26일 후행스팬은 여전히 일단 역전이 되어 있고요. 좀 지금은 그냥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여기 계속 좀 기나긴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그냥 여기가 이제 4파라고도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근데 사실 뭐 파동이 그렇게 여기가 깔끔하게 매겨지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럴 때는 추세가 결정되는 걸 보고 그냥 위든 아래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그냥 지금은 추세상 뭐 크게 문제도 없고 위든 아래든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52 이동평균선이 검은 색깔 52 이동평균선이랑 이 초록색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좀 지지는 잘한 상황입니다. 뭐 따라서 그냥 지금은 뭐 크게 뭐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하나 선을 추가했는데 이 약간 무슨 색깔이죠?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약간 노랑과 주황의 중간 적공도 되는 색깔은 이제 121 이제 이동 평균선이고요. 뭐 좀 200일로 보거나 할 때 좀 생각보다 좀 잘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원래 좀 안 썼던 게 이 구름대 이제 선행스팬 2 이제 구름대 하단이 보통 이제 120, 150 이 정도 이동 평균선을 약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넣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새롭게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 그냥 변화를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게 코스피가 이제 그냥 코스피로 이제 주봉을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뭐 20
이 대등 수치도 나왔었고요. 이제 여기서 65주까지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렇게 22 대등 수치 22 나오고 여기가 이제 33으로 대등 수치 기본 수치 나오고 65 기본 수치 나와서 좀 돌리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이제 다음 변화일이 이제 76 변화일까지 좀 여기가 이제 위든 밑이든 조금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도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모여 있긴 하거든요. 계속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한번 좀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일이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딱 맞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 과거 2008년도 저점에 하고부터 여기까지가 65 변화일이 딱 맞진 않지만 67이고요. 여기까지도 딱 52가 맞진 않지만 54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아마 76 변화일까지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나 저점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는 뭐 여기가 저점이거나 뭐 저는 좀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주가 저는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구주가 이제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원이 딱 정확하게 맞진 않았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사실 길지 않은 이 시간대 안에서 좀 고점과 저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따라서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추세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방향성이 움직일 때 좀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뭐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오늘 30분봉으로 봤었는데 오늘은 뭐 딱 여기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하고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좀 전환선을 하회했었고 여전히 일단 구름대 아니고 26일 후행스팬도 여전히 일단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내일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 원래 계속 일단 240분봉에서 200일 이동평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였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7월 30일 부근에 조금 깨지면서 빠졌다가 재차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깨냐 마냐가 저는 일단 계속 좀 중요하리라고는 봅니다. 이제 계속 사람이 두드리다 보면 깨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240분봉 상으로도 이제 구름대를 좀 넘어서는 게 조금 더 위로도 깔끔해 보이고 밑으로는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좀 깨는 게 위든 밑이든 좀 추세가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은 뭐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추세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단기 추세로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여기가 지금 5파의 어딘가라고 보여지고 5파를 이제 매었을 때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파, 4파이고 여기가 이제 5파의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큰 문제는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변화일이 사실 더 잘 맞습니다. 이제 닷컴 버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딱 65 변화일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선물 말고 현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좀 시계열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딱 65주 변화일이 정확하게 기본 수치로도 맞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제 거의 뭐 사실 52주 변화일이 53주니까 뭐 한 주 차이니까 뭐 거의 맞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좀 시간대가 잘 맞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76 변화일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제 구주 변화일이 딱 오거든요. 기본 수치. 그래서 아마 이 구주가 저는 지금 아마 이제 고점이 머지않아 나오리라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이 이제 7월 23일이니까 7월 23일부터 9주 안이죠. 뭐 아직 좀 시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뭐 따라서 이제 몇 달 내에 결국에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내에 조금 고점을 보지 않을까. 지금 이미 이제 거의 고점까지 다 온 단계다라고도 이제 미국 쪽은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구주봉으로 시간론을 봤을 때도 뭐 미국은 120분봉이나 뭐 30분봉을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에 큰 이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그냥 추세 이탈할 때까지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어서 뭐 이익 실현 정도는 언제나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소폭 좀 하락하면서 변동성 뭐 소폭 상승했지만 뭐 거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일단 뭐 구름대를 아직까지는 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야 뭐 조금 더 이제 하락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이제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아직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뭐 완벽한 상승 추세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일단 26일 후행스팬이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케이 말고 이제 그 전에 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뭐 우리나라 워낙 뭐 반도체 영향도 크다 보니까 뭐 좀 추가를 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 추세 문제는 뭐 전혀 없고요. 뭐 여기 다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뭐 다 후행 스팬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반등은 했지만 일단 뭐 200일 이동 평균선 여기서 좀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다 전환선 호전된 거 빼곤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뭐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하방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 이제 뭐 유로스톡스 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다시 뭐 오늘 재차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급등을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볼린저 밴드를 다시 한번 좀 이탈을 좀 크게 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좀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의 단계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따라서 아직까지 추세는 없지만 좀 조심할 단계다라고는 뭐 글로벌 모든 증시들이 좀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아직 기준선을 상회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뭐 따라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좀 하방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나름 크게 한 1% 정도 뭐 빠지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뭐 기준선도 일단 상회는 하였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추세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전 중국 쪽은 특히나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고요. 뭐 가장 크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중국 쪽 유동성이 그렇게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M1 나누기 M2가 이 파랑 색깔 선인데요. 낮을 때 유동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낮았던 게 1998년도 외환위기 때고 그 다음에 2008년도이기 때문에 낮을 때가 유동성이 없는 건데 2015년도도 중국이 유동성이 없다라고 시그널 보낼 때 이렇게 급락이 상해존합이나 이제 항생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뭐 유동성이 그렇게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 쪽은 좀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그냥 확실하게 좀 더 상승 추세, 뭐 구름이라도 넘어야 조금 더 상방이라고 보여지고 좀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중국 쪽은 좀 지금은 그냥 좀 비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뭐 그래도 지지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는 없고요. 근데 다음에 일단 26일 후행스팬이 좀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뭐 과거보다는 좀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랑 기준선이 거의 붙어 있는데 여기도 좀 이탈을 하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나마 좀 구름대가 되게 두터워서 여기서 이제 좀 재차 반등을 하냐 마냐가 뭐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설명을 안 했었네요. 이제 미국 고용이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 리포트 같은 경우 이제 키움 증권의 이제 김유미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리포트고요. 일단 뭐 미국 고용이 뭐 상당히 결과론적으로 그냥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 한 94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기대치가 한 87만 명이었는데 이것도 상회를 하였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5.4%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 5.7%보다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8월 고용까지도 좋으면은 이제 좀 테이퍼링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8월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약간 고용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약간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이제 뭐 일단 7월 것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좀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 더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좀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달러 원은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반등은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기준선 부근 워낙 또 빠지지도 크게 빠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준선 부근을 좀 그래도 반등한 상황이고요. 뭐 아직 그냥 추세선으로는 크게는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WTI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델타 변이 좀 우려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뭐 52일 다 하회를 하면서 26일 프랑스팬도 역전이 되면서 일단 뭐 추세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구름대 하단에서 조금 지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하방으로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팍 튀면서 거의 한 10bp 정도 올랐거든요. 그 부분의 영향으로 좀 급락을 하였습니다. 2.5%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따라서 이제 미국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더 결정하지 않을까.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버티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금리가 낮고 실질 금리가 낮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 조금 이따 유동성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증시를 뭐 가장 이제 떠받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뭐 양적 완화겠죠. 그 양적 완화의 결국 결과물이 이제 실질 금리가 낮은 것이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지금 뭐 역사적으로 뭐 가장 거의 낮은 수준인데 이제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한 1.2%까지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한 1.06까지 좀 순간적으로 10몇 bp, 13bp, 이제 1bp가 0.01%인데 확 상승을 하면서 금이 좀 빠졌고요.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 이 실질금리가 0 부근, 뭐 이때 테이퍼링을 과거 했을 때 보시면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때 이제 명목금리도 올라가고 실질금리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좀 증시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이 가장 큰 사실 이슈다라고는 보여지고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랑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실질금리랑 금은 딱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은 조금 빠지리라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빠졌다가 결국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풀리거든요. 시중으로 이제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들이 시중으로 풀리는데 이제 그때 저는 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때 조금 금값이 오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조정이 조금 좀 세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 이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금리 좀 연동되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 전환선 반등을 했고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가 날 뻔하다가 이제 파라볼릭이 땡땡땡땡이 이제 파라볼릭 SAR인데요. 좀 매수 시그널이 이제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나올 뻔하다가 오늘 조금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이 정도면 이제 조금 반등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좀 뭐 9일 후행스팬 호전된 거나 뭐 상황을 봤을 때 좀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라볼릭이 드디어 일단 좀 매수 시그널은 나왔고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막히고 있는데요. 이제 기준선을 이제 넘기느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준선이라도 일단 좀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한 이틀 정도는 넘어야 조금 추세가 더 확실할 것 같고요.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사실 많이 하락을 하다가 뭐 동시효과 때 되돌렸죠. 이제 막판에 마이너스 한 0.25%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좀 주가가 변동성이 크고요. 뭐 사실 이제 소위 그냥 거래량으로 완전 이제 잡주입니다. 네, 정말 잡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차트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거래량이 워낙 작아서 매도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치고 빠지고 막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8월 17일 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날 텐데 일단 뭐 그때 저는 뭐 생각 예상치보다도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다 알고 있겠죠. 뭐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는 걸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생각보다 그것보다도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구름대가 당연히 깨지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일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될 뻔하다가 결국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호전되진 못한 상태로 계속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좀 소액만 들고 계시다면은 뭐 그냥 구름대 깨지면 뭐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주식도 워낙 뭐 약간 변동성이 커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자사주 매입도 했겠다. 이제 주가 부스팅을 하려면 뭐 자사주 소각하고 이제 워낙 자본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하면은 뭐 실질적인 사실 펀더멘탈은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증시에 조금 약간 영향은 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에.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좀 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라면 이제 일단 증시 자체를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키스콜딩스만 뭐 엄청나게 랠리를 한다라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게 일단 가장 증시가 조금 약간 안 좋다라는 게 가장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MACD나 RSI는 조금 다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수 구간이다라고는 좀 나타내면서 조금 과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조정을 하는 지금 단계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크게만 가격 조정을 안 하고 그냥 기간 조정만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할인율 한 12.7% 하고 실적 전망치는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136% 상승한 47,000원 정도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학은 뭐 매도를 해서 조금 있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오늘 뭐 하락으로는 마감을 했고요. 뭐 이제 0.5% 정도 하락을 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시가가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좀 약간 플러스로는 마감이 됐습니다. 뭐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혀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주가는 한 39만원 정도 49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58%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이탈을 하면은 뭐 사실 내재 가치는 좋은 주식이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구름대를 내일이라도 또 이탈을 하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우선주는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뭐 사실 그냥 여기 본주가 여기를 이제 하회하면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사실 매수하신다면은 우선주가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배당을 준 적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은 나왔었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기도 했고요. 뭐 사실
우선주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사신다면 우선주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구름대를 깨지면 그냥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우선주 같은 경우에 본주 한 2배 정도밖에 반밖에 안 되니까 거의 주식이 여기서 2 곱하면은 거의 배당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이제 자사주 매입에다가 현금 배당 다 합치면은 뭐 그래서 사실 주식 자체는 뭐 상당히 좀 저평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 17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주식이다. 본주 기준으로 해서 한 38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도 호전돼 있고 이제 26일 후행 스팬만 좀 호전이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워낙 뭐 많이 못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 가능성도 낮고,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깔끔하게 다 상회하고 과열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같은 이제 오버밸류된 주식들 사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어적인 주식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구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파라볼릭 딱 매수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상회하고 구름대 안으로 재차 들어가고 9일 후행스팬도 호전된 상황에서 금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더 빠지기도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하방은 좀 막혀 있고 좀 상방은 열려 있는 회사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사실 손보사들은 다 랠리를 할 때 많이 못 따라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 사실 뭐 매수란 측면이 있는데, 일단 MSCI 좀 약간 편출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 좋았던 게 뭐 가장 주가가 좀 눌리는 영향이 있었고요. 뭐 좀 결국은 메꾸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파랑 색깔이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지금 수준이면 상당히 좀 저평가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줄기는 했네요.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계속 좀 기준선 부근에선 좀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뭐 소폭이나마 다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일 프랑스팬도 호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크게 뭐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도 이제 구주봉상으로는 좀 단기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은 워낙 뭐 사실 길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조금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긴 시기열로는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회사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한번 보시면은 뭐 KT 현재 주가 한 33,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위해서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배당 수익률도 뭐 배당 성향 40% 하면 4.5% 정도 나올 것 같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한 11만 원까지도 이제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매도했지만 뭐 좀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그냥 매도를 크게 했던 이유가, 보시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요즘 그냥 근 며칠간, 그러니까 120 분봉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좀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를 깨버릴 때 뭐 이게 뭔가 이제 좀 빠지겠다라고 싶어서 일단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꼭 120분봉을 안 보더라도 이제 일봉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 찍을 때도 50일 이동평균선 그냥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추세상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냥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구름대까지도 소폭이나마 좀 깨졌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 탕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좀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아마도 그냥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뭐 개별 종목은 그렇게까지 사실 엘리어트 파동이 잘 맞진 않지만, 실제로 뭐 엘리어트 원전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지수나 그런 게 잘 맞거든요. 실제로 엘리어트 책에도 이제 엘리어트 저자 본인이 이제
직접 밝혔는데 이제 책에서 물론 뭐 개별 주식에도 막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뭐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엄청 잘 보진 않는데 그냥 뭐 한번 오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오파동이란 개념은 일목에도 나오고 라고 해서 봤을 때 그냥 여기가 아마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아마 흐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3파가 연장되는 개념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땐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장 좋은 건 그냥 뭐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재차 반등해서 다시 이제 구름대라도 좀 넘어가고 기준선이 좀 상회되면은 뭐 그때 이제 조금 재차 이제 매수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조금 부정적이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효성화 같은 경우 주가 현재 한 3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100만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사실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좀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조금 더 사실 내재 가치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매도를 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 여기서 뭐 좀 횡보를 보이다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실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구름대 밖으로 벗어나긴 했는데 이왕 이제 매수를 하는 거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 다시 호전되고 26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이 돼야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게 이제 몇 번의 실패를 이제 횡보를 하면 사실 이렇게 추세 매매는 좀 손해를 보게 되긴 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추세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한 방 먹을 때 사실 크게 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랑 26일 후행 스팬은 좀 호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재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LG전자 한 16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바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근데 이제 좀 투자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장기 투자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연에 한 8%씩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사실 그냥 오래 들고 가기에는 뭐 사실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차트가 안 좋아서 매도는 했지만 일단 뭐 유가가 일단 빠진 부분이 있어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오늘 이제 GS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왔는데 뭐 상당히 다 잘 나왔습니다. 뭐 GS 같은 경우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이제 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중기적으로는 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좋진 않아 보이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가 한 42,000원, 43,000원 정도 되고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배당 수익률도 배당 성향 20% 했을 때 5.3%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재 가치도 거의 한 130% 정도 상승하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여기도 조금 약간 관심 있게 일단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은 저는 이제 구름대 깨지면 그냥 다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증시는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좀 순서를 바꿨어서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 날 봐야 될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그래도 나름 좀 핫한 삼성전자 보시면은 현재 주가 한 8만 1,5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뭐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한다라는 걸 다 반영을 한 수치이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연두 색깔이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삼성전자가 항상 8%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항상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올해 1월에도 딱 7.9%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었고 주가 같은 경우가
근데 일단 뭐 7%까지 8%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랠리를 했던 적이 또 있긴 해서 뭐 한 번도 이제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랠리를 더 하고 하락하거나 그냥 지금 바로 하락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지금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뭐 50이라고 120일 이동평균선 이제 역전이 됐고 뭐 이제 뭐 오늘 그냥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거의 종가로 이제 뭐 보합으로 마감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뭐 구름대까지는 다 상회를 했지만은 뭐 일단 26일도 후행스팬도 호전이 됐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추세가 뭐 완벽하게 하락 추세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재차 뭐 기준선 하회하면 뭐 매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냥 이제 4파여서 5파가 남았을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이제 A, B, C 파일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올라도 저는 이제 한 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좀 위로 이제 못 간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손절을 잘 한다는 각오로 이제 좀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마지막 한 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먹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저는 좀 약간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 이제 하방이 이제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좀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26만원 정도 되고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2%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이제 나옵니다.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래도 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는 사실 주가 상호 이제 기대 수익률 상으로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다만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 50일 이동평균선이랑 구름대 이 하단 부분에서 계속 좀 지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항을 이제 뚫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구름대라도 사실 넘어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하고요. 뭐 적어도 일단 이 구름대 안이라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B금융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률은 뭐 과거보다는 사실 좀 랠리를 하면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게 좀 약간 축이 좀 데이터가 너무 월로 바뀌어 있긴 했는데 이제 연으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뭐 그리고 이제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제 핫한 카카오뱅크도 한 9% 정도 지분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도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9일 호전돼 있고 26일 프랑스팬도 뭐 곧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차트고요. 뭐 금리가 사실 뭐 더 빠지기도 힘든 구간이어서 뭐 조금 금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뭐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뭐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조금 이렇게 랠리를 많이 했다. 뭐 이게 조금 약간 부담 요인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뭐 9일도 호전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26일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일단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으니까 좀 조심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 이제 업데이트 된 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냥 교육 영상에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통장에 이제 쌓여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 이제 미국 쪽 데이터고요. 뭐 최근에 일단 뭐 좀 통장에 돈이 또 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데,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약간 연기가 됐죠. 이제 결국 이제 안 되면서, 이제 합의가 안 되면서 연기가 됐는데, 이제 딱 이제 0.45 정도까지 좀 떨어뜨려 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부분까지 지금 떨어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금 약간 미국 쪽이 많이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그렇고 증시가 좀 버티는 것도 일단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제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대규모로 다 부었고요. 뭐 결국 좀 매우 단기간에, 이때부터라고 보더라도 3월 이후로 0.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좀 풀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간 이때 7월부터가 이제 가장 급속도로 좀 많이 풀렸고요. 이때 돈이 좀 많이 풀리면서 좀 금리가 하락을 하고 증시도 좀 약간 받쳐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시중 유동성이 풀리는 게 결국 양적 완화되는 금액, 이제 MBS 400억 달러랑 이제 국고채 800억 달러 딱 그만큼만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그 부분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일단 뭐 연준 총자산은 꾸준히나마 계속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 이 연준 총자산이 이제 감소를 할 텐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악재로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마이너스 지금 1%까지 떨어져 있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이 총자산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급준비금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지급준비금이 실제로 이제 세상에 풀리면서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이제 증시는 명목이잖아요. 이제 증시는 인플레이션도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 주식은 올랐는데 이제 내 구매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긴 하겠죠. 그래서 뭐 그때는 사실 좀 금이 전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라고는 좀 중기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뭐 재무부 일반 계정이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전히 뭐 그냥 자산하고 이제 똑같이 그냥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리버스 레포가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감소하는 만큼 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상업은행 이제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통장에 돈이 그냥 잠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로 그냥 뭐 사상 최저치 수준을 뭐 계속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이제 설명은 뭐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나 이제 양적 완화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죠. 그 부분의 영향으로 증시가 일단 좀 받쳐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있죠.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생산자 물가가 뭐 9%로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좀 수요일 날 지표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따라서 증시는 이미 어깨는 좀 넘어왔다라고는 충분히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지금 거의 머리에 닿았거나 머리에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구간이다. 설사 오르더라도 뭐 저는 좀 한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뭐 계속해서 조금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냥 개별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뭐 주식이 이제 뭐 구름대를 깨거나 뭐 기준선을 깨거나 뭐 좀 기준을 정해서, 물론 지키는 건 어렵겠지만은 이제 그 기준을 조금 깨지면은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좀 수익을 났던 거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수익이 결국 중기적으로는 뭐 결국 그냥 실현해야 내 돈이니까요. 이제 구름대를 좀 이탈을 하면, 이때도 뭐 이탈을 할 때 그냥 바로 매도를 했으면은 뭐 13만 원에 팔 수 있었던 거를 뭐 지금 11만 원까지 떨어졌었으니까, 항상 그냥 저도 뭐 효성화학도 그렇고 요즘에
좀 그냥 처음에 생각한 게 보통 맞긴 하더라고요. 뭐 이때 그냥 볼린저 이탈할 때 매도, 전환선 깰 때 매도, 기준선 깰 때 매도 했었으면은 뭐 훨씬 더 플러스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뭐 정말 좀 소폭 플러스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일단 확실히 조금 뭐 근데 뭐 저도 이제 좀 반론할 게 있다면 변명을 할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로 해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사실 그렇게 이번에 빠르게 대응하진 않았었는데 뭐 특히나 이제 해치를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기준선이든 구름대든 뭐 전환선이든 좀 정해 놓고 좀 차트로 일단 지금은 좀 대응을 잘 하시면서 조금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들 이게 좀 주식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반등이 있어서 빠지거나 그냥 이대로 추세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좀 다 이제 좀 변곡점엔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상당 부분 5월 27일부터 좀 약간 횡보를 보였거든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위도는 미드는 튀겠죠. 이제 그 좀 추세를 좀 잘 따라서 그때 좀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추세가 없는 장인데 추세가 이제 곧 생기면 뭐 그 추세를 일단 좀 잘 따라가고 설사 그 추세가 위추세라고 하더라도 뭐 따라는 과대 좀 탈출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